김종국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태균의 남자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명태균의 남자와 또 그의 친구들 저희 패널 주가 친구 먹어야겠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이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라는 강혜경 씨가 21일에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뭐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10일 날 행안위 국감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강혜경 씨의 휴대폰을 되돌려주지 않아서 강혜경 씨가 자기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스토리를 만들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21일 날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정황적인 증거,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문자 주고받은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업해 놓은 게 없다고. 없대요. 본인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럼 검찰이 그때까지 핸드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겠죠. 그래서 변호사 분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걸 받게 지금 검찰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압수수색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사정 좀 붙이면 저도 조금은 의아한 게 강혜정 씨가 이런 거대한 어떤 내용들을 폭로하면서 이걸 백업을 안 해놨을까? 보통 이렇게 이제 뭐라자면은 결전을 치르는데 클라우드에. 네, 클라우드에다가 그러면 클라우드 장한테 좀 백업을 해놓든지 어디에다든 해놨을 텐데 저는 좀 그건 납득이 안 되지만 뭐 검찰 스타일이. 휴대폰이 와야만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니까 조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백업해놓고 이런 걸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검찰이 안 돌려주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이미지 뜨는 거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계속 만약 안 돌려준다면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21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매일매일 명태균 씨 새로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 많은 자신의 일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제 명태균 씨 이 후폭풍 속에서 이 명태균 리스트 인물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SNS를 통해서 뭐 공개 설전,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크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보수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랑 연관, 관계를 안 맺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음번 지방선거나 대선을 어떻게 치룰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막 서로 치고받고 상대방을 정치인들끼리 너 잘못했지, 너 관계 있지, 너 문제 있지, 너 뭐 개입당했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니까 서로 또 막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참 큰 걱정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어떻게 입수했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명 씨가 SNS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봐라 해서 마치 연루가 된 것처럼 보이게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그게 이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그 명분은 각 캠프에게 다 준 거다. 그런 캠프가 4개인데 본선에 진출한 경선 본선.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수 있다는 암시를 깔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당연히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홍준표 캠프에서 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글을 딱 하나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이제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간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명 시절에 막
알았던 사람이 누가 나 옛날에 무명 때 알았는데 하면 뭐 이렇게 손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반열에 오른 분인데도 명태균 씨하고 중간에 분명히 연결선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홍준표 시장의 해명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 뭐 당신은 뭐 이렇게 페북에 올리니까 홍 시장이 페북에 올렸다가 글을 또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소라고는 안 했고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식의 예고글. 잘 걸렸다. 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명태균 천방지축 헛소리 하는 거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내가 분풀이 할 곳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삭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홍 시장이 얘 뭔 헛소리야 나랑 관계없는데라고 했다가 캠프 내 상황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일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이 페북글을 삭제했나? 또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보도 난 내용- 모르지. 어제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 보도 내용들을 보면 약간 복잡하게 나왔어요. 동아일보인가 보면은 홍 시장의 가족의 지인이 명 씨가 있던 미래한국 연구소의 모 씨에게 의뢰해서 명부를 줘서 거기서 조사했다. 그러니까 당시 명부를 활용하려고 했던 건 홍 시장 측이다. 21년에 대선 경선 때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보도에는 당시 명 씨가 미래한국 연구소 직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뭐 연락 받았어? 어떻게 해달래? 뭐 3,000개 해달래?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3,000개를 해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처음 동아일보 보도는 이건 명 씨가 직접 통화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때 이건 내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내가 회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다. 그건 다 모른다. 그분이 아마 홍 시장 측에서 받아서 명부를 받아서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보도 녹취에는 그때 명 씨가 3,000개 해달래? 요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잡하긴 한데 현장에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홍 시장 측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당시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 정도가 추측될 뿐인데 사실 의혹만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당법이든 명예훼손이든 여론조작이든 해서 이걸 좀 제대로 밝혀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혹과 미스테리만 난무해서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여권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명부 준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명부를 준 거는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규에 그런 게 나와 있다며요. 그러니까 번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사용 목적이 여론조사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규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넘어온 이 당원 명부 이게 안심번호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아마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 특히 여권과 그다음에 언론이 명태균 씨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의 아주 유일한 패턴 중에 일관성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회피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으로 여론조사를 축 던지고 그 언론 보도 기사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지 않았다. 그건 뭔 말이냐면 당시 윤석열 캠프와 나는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보세요.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 이준석 의원, 뭐 김종인 다 기라성 같은 유명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 공천 개입에 이르렀을 때 어떤 영향력을 줬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어왔느냐. 저는 이 논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명태균 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어떤 논점들을 흐리기 위해서 갖가지 유명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던지면서 교란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그러면 지금 이준석, 김종인, 뭐 홍준표 시장 이분들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있나요? 없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만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씨와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안 했을 공산도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근데 저는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뉴스토마토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의혹 수준의 보도 부분, 저는 거기에서 주목하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공천 그런 개입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공천 개입으로? 예, 지금 교란 작전을 하고 있다, 명태균 씨가. 알겠습니다. 지금 서 수장님께서 굉장히 큰 흐름들을 천천히 짚어주면서 결국엔 이 얘기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어서 제가 갈게요. 방금 전에 박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동아일보 기사, 그 기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녹취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무상으로 그 결과를 전달했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비용 이런 거 없이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당원 명부가 규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규약에도 그렇고 민간인에게 가서 거기에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캠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실제 문제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상에서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다룹니다.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아직은 미스테리어 의혹들 뿐인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처음 애초에 나왔던 것,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혹시 공천에 개입했나,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국정에 개입했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론조사에 관련된 문제.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나 여러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이 이제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기관이 있고 여기서 뭐 조작이나 데이터 조작, 지금 뭐 미래한국 연구소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무슨 조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워낙 말이 많으니 이런 걸 차제에 좀 꼼꼼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규정 같은 걸 꼼꼼히 해놓고 혹시 조작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미리 리허설 같은 걸 해서 어떤 수치를, 원하는 수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좀 조보다 꼼꼼히 해놔서, 사실 민주주의가 대부분 여론조사가 중요한 과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나온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된 문제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됐는지 좀 먹구름 속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페북에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거 대체로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와 각각 경선을 했을 당시 명태균 씨의 말대로 의외의 일이 연속됐다는 거예요. 요건 또 자기가 져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나경원 1등으로 나오는데 점점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한동훈 후보가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거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손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려면 의심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직에 시장도 있고 당시 선거 이겼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봐라, 명태균 씨 녹취를 보니까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 거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 선거 무효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해요. 내가 안 된 게 정말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부정선거. 아니 이제 우리가 댓글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선동한다는 차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해야 하고 처벌을 한 사례도 있고 그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을 해서 어떤 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지지를 과대 포장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를 들어 21년도 저희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제 기억에 5월 9일 일요일 날 처음 나와요. 이준석 2등. 우린 6월 11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한 달 전에 탁 나온 거에서 사람들이 놀랜단 말이에요. 그거의 효과 때문에 이준석 씨가 쭉 관성의 힘으로 쭉 가서 이제 결국 이겼다. 뭐 이런 과정을 아마 나경원 의원은 내가 되게 불리하게 됐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그대로 갈 텐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즈음에 있었던 여러 조사들을 보면 결과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고 맞아요. 어떤 데서는 차이가 더 나경원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댓글 조작하는 거 하고 막 누가 선동을 해서 여러 개를 올리고 하는 거 하고 여론조사 결과 그 숫자가 미치는 영향을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는 더 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엔 이걸 같이 놓고 그래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 말까지 가려면 과정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당시에 제가 조사 21년 5월 9일이 PNR 조사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겁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고 근데 비슷한 시기에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이때 나경원 15.9, 이준석 13.1로 이때는 차이는 더 적게 2위로 비슷한 시기 조사 2위로 가요. 근데 맨 처음 나왔던 게 PNR 조사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라는 게 당시 있었던 일종의 현상이었고 그거를 수치로 딱 맨 처음 뽑아낸 게 PNR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상당히 됐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도냐 또는 조작이 있었냐 이런 건 모르죠. 그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그런 돌풍의 낌새를 눈치채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소설인데 당시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돌려보니까 이준석이 센데 그럼 빨리 이준석 조사해서 이준석이 높은 숫자가 올라가는 거를 공표를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소설이에요. 이래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이준석 대표가 개입됐다기는 뭐하고 어쨌든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좀 많으니까 이건 누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 윤희석 대표님 말대로 당시 튀는 조사 결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현상이라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을 PNR이 가장 먼저 짚어냈다. 네. 이게 목임의 목임의사는 아닌데 짚어냈다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사실 확인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작업을 같이 했을 공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잘 나왔고 본인은 명태균 씨와 어떤 여론조사를 하긴 했으나 그게 본인의 선거에 영향이 없다 하는데 당시 보면은 5월 16일 날 그러니까 몇 년도죠? 2021년인가요? 21년. 예. 21년 5월 16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PNR과 여론조사가 이준석 관련된 전당대회 당시에 그 여론조사 발표가 되는데 5월 15일 날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뭐 후보였겠죠? 유튜브에 나와서 미리 그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그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어떻게 이준석 의원이 PNR의 선거 결과를 알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도 지금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분석을 하거나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저희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전날 오후나 저녁 때 되면 다 미리. 정리가 돼요. 그래서 친한 분들한테 뭐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은연중에 다 알려줘요. 그거는 서영주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제 여론조사가 사전에 좀 돌아다니는 부분.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뭐 문제 있어, 의혹이 있어라고 몰아가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2등이 나와서 다들 놀랬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8일 날에서 5월 9일 일요일에 처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PNR에서 한 거고 머니투데이에서 그 한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일주일 전 첫 조사 얘기인데 이거 보면요. 후보자가 9명이에요. 9명. 9명을 대상으로 돌렸어. 그러면 자,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김웅, 홍문표 이런 순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이 정도 9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인지도예요, 인지도. 인지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경원 1등, 이준석 2등, 주호영 3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냐.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7명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준석이 미미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바람을 타고 전당대회까지 갔다. 바람을 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굉장히 얕다. 저는 여론조사의 그 근거를 얘기한 거거나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준석 의원이 바람을 안 탔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명태균 씨 것 때문에 바람을 만들었고 이런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자체가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조금 숨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모토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으나 그 시점 자체가 조금은 의심스럽다라는 그 얘기를 뭐가 의심되냐는 거예요. 아니 명태균 씨하고의 여론조사 작업을 같이 한 게 아니냐 그것이죠. 이준석 후보 자체도. 그러니까 에이, 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제시하는 의혹 수준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준석 의원 뒤에는 명태균 씨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둘이서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전당대회 이끌었다는 그런 근거들과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몰랐다고 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조언 들을 수 있는 것, 가능성 있는 것, 괜찮은 것은 들었고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안 들었고 본인 입으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관계처럼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저는 여론조사에 관련돼서는 의혹만 많고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명태균 예. 씨가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손을 댔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PNR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PNR이 데이터 조작을 했을 거야. 가중치를 변경했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명태균 씨 관련돼서 어디서든 고소고발이 될 텐데 좀 정리를 쫙 해서 사실 여론조사 제일 쉬운 거는 질문을 교묘하게 짜면 돼요. 근데 공표되는 건 질문이 어차피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공표되는 질문이라고 해서 누가 그 기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들어가서 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할 겸 뭔가 저는 차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신 여러 나오는 의혹 가지고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당에서 왔으니까 요건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서영주 소장께서 저희 당에서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찾았거든요. 당에서는 그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을 합니다. 공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공표만 안 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명부를 누가 줬는데 그분이 여론조사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고 공표만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은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해둡니다. 제가 여쭤보면 워낙 이석 대변인이 당규나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찾아봤다고. 예. 어쨌든 잘 아시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 측에 이제 각 캠프 후보 측에는 명부가 가잖아요. 안심번호로. 이분이 사실은 이 캠프 자체는 여론조사할 장비나 시설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이걸로 좀 돌려줘 이런 문제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이게 그 뭐가 얘기죠. 문제냐? 그럼 문제가 뭐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끌고 온 이 후폭풍, 명태균 리스트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게 사실 이제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 중에 저희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얘기 전에 일부에서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서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오세훈 시장 다 여권 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때문에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좀 여권 내부 싸움으로 번지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은 없습니까? 윤희석 대변인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 지금 대변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명태균 씨랑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예리합니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4.7 재보궐 그때 명운을 걸고 거기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당에서 그때 서울시장. 대통령도 없고 서울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기에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부터 해서 쭉 가는 단계. 예. 장성철 선수는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일을 했고. 제가 부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렇죠. 뭐야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여러분들 여권에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이 이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지금 다 막 공격당하고 있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험구를 드러내면서 여기저기 막 쏘니까 피하는 단계일 뿐이지 크게 뭔가 막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뭐가 있었고 관계가 미심쩍고 해서 피해 다닌다고는 보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여권이 아니죠. 집권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허약한 체질이었다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정말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열심히 화이팅! 뭐 이랬을 때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걸로 그냥 끝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로 뭐 논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긴밀한 일들이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정도는 이 명태균 사태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명태균 씨가 작심하고 뭔가를 까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좀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와 친한 것 자체는 친한 것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체적으로 무슨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접근해서 이번 선거 나가면 특히 어떤 층을 공략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조언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할 수 있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대가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뭘 이권을 준다거나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퍼져나가면서 홍준표 시장까지 개입되면서 관련되면서 자꾸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서 사실 명태균 씨 친한 게 문제될 것도 없고 네. 명태균 씨의 조언 듣는 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전혀. 그런 분들은 워낙 많기도 하고 문제는 그분이 그 친분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가 문제고 거기에 현재 드러난 정황 두 가지는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느냐의 정황. 제가 계속 그 쟁점을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여사와의 텔레메시지로 약간의 단초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국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언을 하고 여사가 그걸 또 받아들여서 여사가 국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그걸로 또 개입을 했다면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자꾸 얘기가 딴 쪽으로 새면서 지금 우리가 뭐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친한 거 아니야? 친해도 돼요. 뭘 잘못한 것만 없으면 같이 밥 먹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뭘 그다음에 잘못했냐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뉴스토마토 국장이 어제 페이북에다가 앞으로 뉴스토마토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공천 개입 의혹, 두 번째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세 번째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의혹. 이렇게 되면은 명태균 게이트가 된다. 이해관계라는 게 경제적인 그러겠죠. 이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게이트를 넘어서 국정농단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뉴스토마토 국장이 선전포고를 해놨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와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큰일을 했으니 대통령과 여사 이름을 팔고 다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그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죠. 그 다음에 단초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신 이권에 개입하지 마세요. 네. 이 말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공직기관에서 혹시 본 거 아닌가. 그런 저희가 유추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분들 몇 분 봤지만
이름 팔고 다니세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명태균 씨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것 같고 주의를 줬다는 건 주의 줄 만한 일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레에 말하자면은 자백을 한 느낌이에요. 자기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백하다. 이제 이게 다가올 거를 알지 않았냐 싶어요. 제발 저렸다. 그럼요. 제발 저리는 것들이 많냐면 그 패턴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와는 거리를 두려고 해요. 자꾸 이슈에서 김건희 여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교란 작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별로 여기하고는 좀 단절을 해놔야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정점의 권력자는 두 부부입니다. 아무리 뭐 어떤 의혹이 있고 뭐 특검을 야당이 주장하더라도 실권자입니다. 2년 6개월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는 그 두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본인 입에서 나는 경제적인 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적인 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오세훈 뭐 시장 등등 유력 정치인들 보면 명태균 씨를 당시 만났을 때는 정치적 이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고 만났을 것이고 또 좋은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들한테 정치적 이득이 된 그 시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나는 명태균과 별로 잘 알지 못해 덜 친해라고 서로 덜 친해 경쟁을 하는 것은 지금 명태균 씨에게 오물이 뒤집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엮일까봐. 그럼요. 거기에 가서 괜히 내 옷에 묻을까봐 하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입장에는 비정할 수도 있어요.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는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이제 명태균 씨 개인적인 감정이겠으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 초점을 비껴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맥 소장님 계속해서 지금 맥을 짚어주시는 게 결국에는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핵심은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여부라는 그렇죠. 최고의 거잖아요. 정점에 있는 네.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대통령실 해명을 봤을 때 이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유력 보셨어요? 정치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다. 그건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친하냐를 다 떠나서 싹 다 이제 거품을 빼면 대통령실이 두 번 만났다. 대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것들이 각종 유력 그 정치인들 뭐 김종인 전 위원장부터 뭐 이준석 대표부터 의원부터 해서 다 나오잖아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또 뭐냐면 대통령실이 뭔가 명태균 씨하고 뭔가 좀 꺼림직한 관계가 있나? 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한 문장. 그러니까 두 번 만난 이후에 주어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기억합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대통령은 좀- 그러셨을 공산이 커요. 그래요? 저는 대통령은 당시 후보였고 뭐 수시로 만났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신 만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어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부는도 아니고. 지금 기사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둘이 연관이 돼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은입니다. 근데 이선희 앵커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과연 명태균 씨 아는 게 뭐가 잘못이고 문제냐. 그러니까 대선 과정 중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하면서 보고서도 주고 여론조사 한 것도 주고 막 이래요. 분석한 것도 주고. 그거를 그냥 뭐 그랬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지 대통령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참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기억을 되살려보자 이렇게 해명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방 반박이 되는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참모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준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기고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정말 대통령 해외 순방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데 나라는 지금 일주일 동안 명태균 씨가 어쨌네 저쨌네 이러잖아요. 참모들이 대통령 부부를 좀 앉혀놓고 명태균 씨만 대통령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참모들도 앉혀놓고 자세한 사항을 좀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근데 뭔지. 통화가 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시고 싱가포르 정상이랑 만나고 여러 가지 국정 해외 외교 활동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명태균 씨 몇 번 만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제일 국정에 지금 거의 토네이도잖아요. 모든 이종석 정책 장관하고는 이슈를 우크라이나 다 갔을 삼키고 때 있는데. 몇 번을 안 돼요. 통화했습니까? 그거는 진짜 대통령이 대통령이. 혼나요 그러면. 말도 안 돼. 무슨 아니, 얘기 들어오셨으니까. 안 여쭤보고 공식 입장 내는 게 더 혼날 일이에요. 아니 이랬을 수가 것 없죠.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런 해명문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요. 뭐 이대로 해도 될까요? 그래 뭐 그렇게 해봐 뭐 이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물어봤겠죠.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뭐 야 지금 뭐 그런 걸 물어봐. 아 2번 봤나? 내게 그거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요걸로 말씀만 푼것 드릴게요. 같아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시니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확인 과정이 없이 이런 게 나갈 수는 없어요. 저 얘기하잖아요. 본인 확인할 수는 없고. 추후 확인이라고 내 말은. 아니 이거 나가는 추후는 시점 아니고. 전에 당사자에게 확인 없이 이런 게 나갈 수가 있다고 큰일 나죠. 상상하는 게 있을 수 비정상입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본인 확인을 확인했을 갖고 겁니다. 갔다는 확인 작업을 어느 정도 거쳐서 나간 이 뭐라 그럴까 공지라고 공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5번만 만난 사람들이 하면 5번인데 물론 더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2번 그것도 좀 구체적인 누구와 만났냐까지 해서 나왔잖아요. 좀 몇 개가 빠진 걸 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윤희숙 대변인님 말씀이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은 게 대통령에게 확인해가지고 나갔다면은 금방금방 반박이 가능한 이런 해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억을 한다. 기억을 지금- 한다의 주체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론 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확인 작업이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이건 단순히 기억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해명하면 안 되고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같은 한국말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왜 문제라는 참모 거니까. 탓으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대통령 탓을 하는 거예요. 장 난 지금 부장님은. 대통령 탓을 하는 건데. 잘못 탓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은 누구하고 진실 공방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논란거리도 안 돼요. 요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해명이 반박이 당했잖아. 반박을. 그러면 해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아니죠. 수 있지. 해명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하고 그럼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당당히 밝혀야 한다. 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대통령이 관련자 아닌가요? 아 진짜 우리가 다 걸렸네. 한동훈 대표가 딱 그랬어요. 이게 관련자들은 명태균 끊어지지가 씨의 협작권의 모든 관련자들은 당당히 가만히 있어. 밝혀야 한다. 이 방송이 제일 힘들다고. 관련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역시 맥 소장님이 맥을 잘 짚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대변인님이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데 아니 옆 사람이 자꾸 네. 이러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 그나저나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그 시기가 명태균 씨가 뭐 내가 입 열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 한다, 뭐 탄핵될 거다 요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 날 농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나서였잖아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국정 운영을 형편없이 해서 좀 미운 건데, 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어떤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사인이 대선 때도 뭐 도와줬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국가 원수에게 나 잡아가면 당신 말이야 한 달 안에 하야시키고 탄핵시킬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 나 잡아갈 때면 검찰 잡아가봐 해놓고 나서 농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표정도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서 소장님을 너무 규탄하지 화가 않을 나요. 수 없어요. 저 얘기하면서 얼마나 막 즐기면서 방송을 하고 고소했어. 공격을 하셨는데 화가 났다고? 공중파라고 거짓말 다르게 하는 거야. 아니 화가 나. 명태균 씨가 나름 당장적으로 언론 관계도 알고 어떤 정세 분석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기자한테 실컷 방송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기 전에 또는 신문에 나기 전에 아까 그 말 제가 농담이니까 그거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취재할 때도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기사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아까 제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채널A가 그 전날 방송한 거를 다음 날 농담이에요 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다고 봐요. 왜 농담이라고 하세요? 전화 왔어. 검찰에서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요? 어디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시 거기에 명태균 씨가 나 협박하지 마라고 얘기한 그런 흘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말은 사실은 농담이라고 하래. 저쪽에서 그냥 그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곤지르는 형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 같아. 그럼 대통령실이랑 어쨌든
소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하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네 김 씨는 아니겠죠. 어디가 힘 있는 분이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여사의 경남 강원지사 공천 관여 요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뉴스토마토가 새로운 의혹을 내놓은 건데요. 사실 정치인사에서도 스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당수장님께서. 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은 원래 윤한홍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잖아요. 윤핵관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나가고 싶어 했는데 명태균 씨가 누군가 최고 권력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박완수 씨로 뒤집었다. 뭐 그러한 의혹이고, 또 하나는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커탈락하고 그래서 나 경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단식노구석을 이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명태균 씨가 김진태 당시 후보에게 저 어디 가면은 누가 계시니까 가서 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당초에 후보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후보가 됐고 도지사가 됐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 기사의 문제점은 관련자의 전원 증언만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막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말이야 저기 김진태 이거 내 끝났어. 내가 뒤집었어. 내일 이제 김진태 후보로 될 거야. 막 이러한 육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원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본인들도 보도를 하면서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자리만 바뀌고 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을 넣었다. 네, 이 얘기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뭔가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선우가 바뀐 얘기예요. 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유력자가 뭐 2명, 3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다만 또 궁금한 가운데서 명태균 같은 사람이 딱 나서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러면 다 그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궤도가 이게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황상무 후보로 결정된 거를 다시 경선으로 돌려서 결국 김진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간에 이 당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일단 김진태 후보가 경선 기회조차 못 받고 그 배제됐을 때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명태균 씨가 꼈을 수는 있어도 명태균 씨 혼자만 이 일을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얘기는 명태균 씨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도수를 부렸는지 강원도지사도 잘 가고 경남도지사도 잘 가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찾고 다시 한번 이걸 냉정히 봐야지 자꾸 이 얘기하는 순간 명태균 씨가 거인이 돼요 자꾸만. 그래요. 저도 어제 보도만으로는 어제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이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보도만으로 와 경남지사, 강원지사도 그랬어?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전원이고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다른 요인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22년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된 건 일단 명태균 씨가 내가 했어. 내가 막 대통령님과 전화하고 사모님과 해가지고 이게 나오지만 여기까지도 명태균 씨 주장이잖아요. 하지만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거는 실제 당선된 김영선 의원이 세비의 반을 뚝 떼서 줬기 때문에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개연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도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전원뿐이고. 다만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도에. 당선인 시절 박완수 당시에는 이제 의원이죠. 의원과 함께 명태균 씨가 그룹스타를 방문했는데 박완수 지사가 개랑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내외가 키우는. 예. 반려견. 대통령 내외 대통령이나 이분들의 개랑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명태균 씨가 찍어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봐서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순전히 생각하기에는 박완수 의원이 당시 대통령과는 사진을 못 찍고 개랑 찍을 정도로 친분이 두텁진 않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바로 보궐선거에 경남지사의 공천을 받았지라는 의혹은 소박한 의혹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인 박완수, 김진태 전 그 도지사 분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한 상태고 뭐 어쩌면은 뭐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뭐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감지 안 되나요? 아니 공천은 당에서 했는데. 김진태 현 도지사죠. 네네. 예. 네. 진짜 그렇게 공천은 믿으세요? 당에서 했는데. 진짜 아니 그렇게 믿으세요? 뭘요? 공천은 당에서 했다는 왜냐면 걸 믿으세요? 공천위원장이 정진석 서정욱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저는 차라리. 왜 옆에서 이런지 모르겠어. 직위는 당에서 했겠죠. 직인 찍히는 거는 당에서 했겠지. 절차는 서류는. 지금 서영주 소장이 재밌어 하시지만 곧 그쪽도 그럴 상황이 와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 밝힐 건 없고 제가 참 답답한 게 자 김진태 지사나 박완수 지사가 후보가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한 그런 정도 평가받는 분인데 정말 명태균 씨 때문에 됐다. 뭐 김영선 의원은 그렇다 치고 저보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완수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에 창원시장 3번 하고 그리고 경남지사 간 거예요. 김진태 지사도 춘천에서 재선하고 그때 저희 당에서 지지율 제일 높고 당시에 이광재 전 지사하고 이렇게 붙여봤을 때 차이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천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결과를 놓고 명태균 때문에 됐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까 뭐 개사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는 안 몰고 갔어요. 이거는 그것만 좀 결과와 궁금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 주변에 조각 같은 것을 갖다가 넣어서 이거를 크게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드라마 작가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 고맙습니다. 엄밀한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평가하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어요. 자,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명태균 씨 건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시사판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관계 좀 밝혀야 된다. 정성호 의원이 명태균 씨 논란 관련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포함돼서 총선 개입의 본 특검에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국정 농락 수준에서 농단으로 넘어오면 상설 특검으로 갈 공산도 있습니다. 일단 상설 특검 열어놓은 이유는 너무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개서 가자라는 게 상설 특검이라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명태균 씨 갖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좀 정리를 그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해야죠. 같아요. 지금 국정에 뭐 의료 대란 문제 이게 전혀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자영업자 국감도 문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명태균 씨 의혹에 다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미스테리 같은 얘기는 그냥 일단 제쳐두자라는 게 그런 건데 중요한 쟁점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닌데 그래서 좀 명태균 씨 의혹은 빨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실장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소장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